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23번째 페이지. 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모아 더 높이 올릴수록 큰 존경심을 표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손을 5m쯤 들어 올리고 인사드리고 싶은 신일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접을 좀 떨어봤고요. 예. 자, 오늘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두 나라, 동남아 대륙부의 미얀마와 또 태국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태국과 미얀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여서 이제 앞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유동 인구도 많다고 하고 태국, 미얀마 우정의 다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가 뭐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질릴 정도로 전쟁을 펼쳐왔던 앙숙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태국과 미얀마 두 나라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대륙부의 2대 강국이거든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정말 징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징합니다. 역사를 보면. 예. 그래서 그 시암의 그 아유타야 왕조가 망한 것도 미얀마의 따웅 왕조 때문에 망한 거고요. 네. 두 나라 다 지금 군부의 영향이 상무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상무적인 전통하면 두 나라 고유의 무술을 갖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무에타이라고 무에타이, 있잖아요. 태국 무에타이. 뭐 팔꿈치도 쓰고 주먹도 쓰고 다 쓰잖아요. 무릎도 쓰고 예. 잔인한 그 무술인데 이건 또 옆에 나라 미얀마의 전통 무술 레드웨이에 비하면 이거 애교 수준이에요. 아, 레드웨이는 장난 아니구나. 일단 레드웨이는 그 쓰는 걸 모두 허용한 다음에 박치기까지 허용을 합니다. 문제는 예. 이 한쪽이 뻗으면 되게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1, 2, 3, 4 해가지고 세 가지고 그동안에 못 일어나면 경기를 KO죠.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되는 건데 이 레드웨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요. 예, 뻗은 사람이 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 정신 들면 네, 정신 다시 들면 싸워야 다시 돼? 붙입니다. 야, 그럼 정신 들어도 들면 안 되겠네. 정신 예. 저 싸우기 싫으면 누워 있어야 그렇지. 돼요. 정신이 들면 다시 싸워가지고 그래서 거의 독하다. 한 사람이 들 것에 들려 나가야지 끝내는 게 상무적임의 끝판왕이네요. 네,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 예. 상당. 또 이게 얘가 자꾸 헷갈리는 게 미얀마, 태국 둘 다 한때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 이름을 바꾼 나라예요.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라고 있었죠. 미얀마는 버마였죠. 예. 버마라는 걸 갖다 미얀마로 바꾼 건 1989년대 군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폼 좀 재보려고 미얀마로 바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버마는 영국인들이 지은 이름이다. 우리 싫다. 그래요. 이런 예. 뜻은 똑같습니다. 네. 버마나 미얀마나. 태국은 옛날에? 태국은 옛날 시암이라고 그랬죠. 아, 시암. 그 시암이라는 걸 갖다가 1939년에 피분 송크람이라는 군부 독재자 그것도 이 좀 폼 좀 재보려고 타일랜드라고 바꾼 거죠. 예. 타이족의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암, 태국, 그다음에 버마, 미얀마를 막 섞었을 텐데요. 네. 그때 문맥에 따라 섞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이 들으시면 정도는 됩니다. 뭐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두 나라인데 또 역사적으로는 앙숙이었다고 하고 자세한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그럼 태국 얘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태국은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 주권을 유지한 나라인데 일단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이제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그 사이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껴 있어서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배웠는데. 예. 이제 태국에 독립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정학적 운을 얘기하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운칠 기삼입니다. 이 기삼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기삼이 뭔가요? 예. 기삼이 뭐냐면은 그 태국의 지금 왕조가 짜끄리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짜끄리라는 게 이제 그 이 시조가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직책을 총리 같은 건데 그걸 짜끄리 왕조 혹은 라타나코신 왕조라고 그러는데 네. 짜끄리 왕조의 왕들은 첫 왕부터 라마 1세, 라마 2세, 라마 3세 이렇게 붙입니다. 예. 지금은 라마 10세 와칠랄롱콘 국왕이 재위 중이죠. 네. 근데 이 운칠 기삼에서 기삼이라는 게 뭐냐면 4대 라마 4세였던 몽굿 왕과 네. 라마 5세 쫄랄롱콘 왕. 줄라롱. 제가 이 동남아 얘기를 하면 하도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하나 소리가 없어요. 많아서. 이름 몰라도 됩니다. 예.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 뭐 자연히 아는 거고. 중간에 4대, 5대 라마가. 4대 라마 4세와 라마 5세를 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라마 4세 몽쿠드 왕 하면은 이분은 원래 왕이 좀 늦게 됐어요. 수도승 생활을 하다가 아, 그래요? 좀 늦게 나의 그 왕이 됐거든요. 예. 형이 죽는 바람에. 예. 이 몽쿠드 왕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승려 생활을 했으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왕이 된서부터 자녀를 열심히 낳아야 됩니다. 후계자를. 아, 승려 출신이어도. 네, 이분이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서 예. 열심히 해서 39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8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건강하신 분이네. 네. 예. 이분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분이 상당히 개혁적인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왕비와 왕자, 공주들을 갖다가 네. 개혁적인 분이니까 서구적인 교양을 좀 함양시켜야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네. 영국 가정교사를 데립니다. 그 영국 가정교사가 이제 안나 로우렌스 란나라는 양반인데 네네네. 이 안나 레오노웬스라는 가정교사를 데려가지고 가정교사 역할을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이 안나가 나중에 이제 가정교사 끝나고 나서 네.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수기를 써요. 네. 시암 궁정의 가정교사라는 제목으로 자기 있었던 경험을 갖다 쫙 일. 수기를 쓰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재밌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소설로 각색이 됩니다. 아, 베스트셀러인가? 네, 베스트셀러가 되죠. 예. 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뮤지컬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나오는 예. 거죠. 예. 뮤지컬로 나오니까 헐리우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무슨 영화죠? 그게 왕과 나라는 영화죠. 아, 왕과 나가 그 내용이구나. 왕과 나가 그 내용. 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아. 태국 친구들한테 내가 태국도 좀 알아.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 왕과 나 얘기를 꺼내거든요. 뮤지컬 영화 본 거. 네, 예. 뭐 영화 본 거, 예. 율브린너가 어떻고 데보라카가 어떻고 또 최근 영화에는 네. 주윤발이 또 몽쿠드 왕 역할로 나오고 예. 그 주디 포스터가 안나 역할로 나와요. 네, 네. 근데 이 태국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 안나와 몽쿠드 왕이 영화에 보면은 야릇한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로맨스가 빠지면 되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군요. 네, 몽쿠드 왕은 굉장히 수도승 출신으로서 근엄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고 나이도 그때 60세 정도 됐었고 이 안나 로웨노웬스는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의 과부였어요. 딸벌이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로맨스가 일어날 일이 없고 네, 존경하는 라마니까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겠네요. 불쾌하죠. 이게 왕실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몽쿠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개혁 성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 개혁 성향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일이 시암왕의 일식이라는 일이 예, 있었죠. 시아망의 일식이라는 게 뭐냐면 몽쿠드 왕이 아마추어 천문가였어요. 상당히 실력이 천문가. 있는 천문가. 예. 근데 1868년에 그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몽쿠드 라마 4세가 네. 이 시암에 있는 전체 외교관들을 갖다가 와코르라는 작은 마을로 집합을 시킵니다. 왜 집합을 시켰냐? 네. 이 와코르라는 곳에서 계기일식을 제일 잘 관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사들을 쫙 모아놓고 네.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부터 계기일식을 같이 관찰하는데 우주쇼를 보여주는구나. 네, 우주쇼를 보여주는 내가 계기일식 지속 시간을 계산을 했다. 근데 이게 너희 서양 수학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시암의 전통 수학을 써서 계기일식의 지속 시간을 계산했다.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거의 맞았어요. 들어맞았어. 네. 놀랍겠네. 그게 이제 이 몽쿠당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네. 당시에 독립을 유지하려면은 서구 제국들한테 우리도 너희들 못지않는 문명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성공했고 네. 조선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시암 왕의 계기일식을 갖다가 쇼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네. 그 와코르가 밀림 지역이니까 이때 여기서 얻은 말라리아 때문에 방콕에 돌아오자마자 서거하시고 맙니다. 왕이요? 네. 몽쿠드 왕이 그렇게 돌아가셔요. 좀 허무하게 허무하죠. 성군이었는데. 이걸 이어서 몽쿠드 왕을 이어서 승계를 한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라마 5세 네. 쭈랄롱콘. 쭈랄롱콘. 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이름이 쭈랄롱콘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예. 쭈랄롱콘 대왕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세종대왕처럼. 네, 이분이 왕이 된 게 몽쿠드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게 15세 때인데 이 15세 때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 양반도 뭐 그렇게 그
왕권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피븐 송크라임 독재자가 통치를 할 때거든요. 네. 처음에는 거의 피븐 송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폰 군주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미 그때는 이폰 군주제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도 그 출랄론콘 대왕도 처음에는 그냥 허수아비 정도였는데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굉장한 개혁들을 많이 하죠. 야, 운칠 기삼에서 기삼에 해당하는 기삼에 게 대한 몽구당과 그 출랄론콘 대왕의 두 왕. 개혁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국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선생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시암이 근데 독립을 유지하는데 독일이 역할을 했다? 독일이 이 틈바구니에 껴 있었나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이 순탄하게 네. 그냥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독립을 유지한 게 아니고 네. 프랑스가 네.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프랑스가 그때 바로 시암의 동쪽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서진을 하면서 시암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팍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팡남 사건. 네. 팍남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1893년에 여름에 프랑스 군함이 짜오프라야강, 방콕을 지나는 강이 짜오프라야강이거든요. 네네네. 짜오프라야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예. 그 짜오프라야강 바로 옆에 시암의 왕궁이 있잖아요. 지금 네. 가도. 그 왕궁에다 포를 딱 군함에 포를 세우고 영토를 내놔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메콩강 동쪽에 지금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그때는 사실은 시암 땅이었어요. 그거 다 내주고. 아 그래요. 뺏겼구나. 그다음에 지금 앙코르와트가 있는 네. 시엠립 그쪽 땅도 내줍니다. 네. 근데 그때 마침 영국이 끼어드는 거죠. 네. 잠깐만. 프랑스 마음대로 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 하고 끼어들면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예. 견제를 하고. 예. 근데 독일이 이때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뭐냐? 네, 독일이 있었구나. 예.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싸웠는데 19세, 20세기 초가 돼서 네. 아주 놀라운 협상을 발표를 해요. 프랑스랑 영국이요? 프랑스와 영국이. 예. 그게 이제 좀 얘가 죄송하지만 프랑스 말씀에 앙땅뜨 꼬디아리라는 뭐 예. 협상을 품격 했는데 있고 좋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당시에 중요한 외교 문서는 전부 프랑스 말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번역을 하면 우호 협약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죠? 왜 놀랐냐? 네.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 앙숙이었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나라예요. 아니 쟤네가 우호 협약을? 네. 영국이 앵글로색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색슨은 독일에서 건너온 민족이에요. 오히려 영국은 기질상 독일과 훨씬 잘 통합니다. 아 그렇군요. 프랑스는 골족이라는 게 이게 라틴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네.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영국 장교들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적국인 독일군과 싸우는 것보다 동맹국인 프랑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쟤는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네,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손을 잡았네. 근데 왜 손을 협약- 잡았냐? 네. 이때 독일이 어떠냐면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독일 제국이 통일한 거거든요. 이때 이 사건을 주도했던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입니다. 예. 그 비스마르크가 비렐름 1세를 도와서 독일 제국을 통일했는데 네. 비렐름 1세 이후에 비렐름 2세라는 분이 이제 승계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혈기방장한 거예요. 이 양반이 독일은 그때 막 산업혁명에 새로 성공한 신흥 강대국이에요. 예, 예. 근데 비렐름 2세가 돼서 딱 보니까 딱 둘러보니까 예. 좋은 땅은 전부 좋은 식민지는 프랑스와 영국이 다 먹었어요 이미. 아, 그렇죠. 예. 독일이 갈 데가 없어.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야심만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곳곳을 찌르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암이었던 겁니다. 아, 시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저기라도 독일이 먹는다. 저기라도 내가 독일을 먹겠다. 그래서 독일이 비렐름 2세가 시암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 끄라 운하를 만들어주겠다. 운하요? 예. 예. 그 운하라는 게 뭐냐면 네. 말레이 반도가 이렇게 좁고 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좁은 지역이 한 100m, 100km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예. 100km면 운하를 뚫을 수 있거든요. 네. 수에즈 운하가 200km고 파나마 운하가 한 80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00km면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도 끄라 운하는
거론이 되고 있는 운하 후보지. 아직 운하 없고 아직 거론은 없습니다. 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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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라 운하를 뚫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말레카 해협보다 훨씬 경제적인 항로가 생기는 겁니다. 물길이 생기니까요. 네, 물길이 새로 생기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말레카 해협은 상당히 약해지겠죠. 네. 이렇게 달려드니까 자, 이 야심만만한 비렐름 2세가 이렇게 시암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니까 아 뜨거라 그러고 영국과 프랑스가 안 그러면 싸울 텐데 이 물과 기름이 손을 잡아. 그게 바로 앙땅 뜯고 오디알입니다. 독일 견제하려고. 만약에 독일의 비렐름 2세가 좀 덜 설쳤으면 예. 프랑스와 영국이 그렇게 쉽게 완충제로 내놔주지 않았어요. 시암에서 한 판 붙었을 것 같아요. 둘이 시암에 붙어 둘 중에 하나 먹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독일의 비렐름 2세한테 감사해야 된다. 운팔 같은데요? 팔아서 운팔 운구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 아니고 야심을 드러냈다가 프랑스랑 영국을 이제 긴장시키면서 태국에게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웃나라 미얀마 얘기, 구버마죠. 버마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좀 풀어주시죠. 이 미얀마 얘기를 안 하고 버마죠. 당시에는 네. 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버마는 짜끄리 왕조, 시암의 짜끄리 왕조의 4세 몽굿과 5세 쭈랄롱콘이 상당히 현명하게 처신을 해서 독립을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 꼰바옹 왕조 30년 전에 짜끄리 왕조가 생기기 한 3년 전에 꼰바옹 왕조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꼰바옹 왕조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요. 근데 이 꼰바옹 왕조가 네. 그 비리비리한 왕조가 아니에요.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청나라가 침입을 중국의 땅을 넓힌 게 다 사실은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 통치했던 청나라 때 예. 동서남부 넓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얀마도 쳐들어왔죠. 근데 이때 청나라 군대를 꼰바옹 왕조가 물리쳤는데 청나라가 비리비리한 청말이 아니에요. 최전성기 권륭제 때의 청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꼰바옹 왕조가 그렇게 네, 강력했군요. 예. 그래서 청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붙은 게 영국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영국군이 인도까지 왔으니까. 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도 네. 참 영국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먼저 선빵을 날린 게 꼰바옹 왕조예요. 꼰바옹 왕조였어요. 야, 기세가 대단해. 미얀마가- 잘 나갔네. 네. 미얀마의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라와디 강이 흐르고 네. 그 주위의 평야를 갖다가 주류 민족인 버마족이 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주위를 갖다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아주 험준한 산맥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다 소수 민족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네. 이 말발굽 산맥의 서쪽 넘어서 아라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아라칸 쪽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때 버마가 네. 꼰바옹 왕조가 그 아라칸 산맥을 넘어서 정벌을 하러 갑니다. 예. 아라칸을 정벌을 하고 네. 내친 김에 더 왼쪽 어디까지 가면 더 서북쪽으로 그 마니푸르, 인도 아쌈, 인도 지역이죠. 그럼 영국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선방이었네요, 영국이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예. 없죠. 왜냐하면 영국 총독이 캘커타에 있었는데 네. 캘커타와 아쌈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영국이 큰일 났다. 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예. 바로 버마의 남쪽으로 배를 보내가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걸 갖다가 영국과 버마의 1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1차 전쟁이 영국이 아시아를 침공하면서 겪었던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결국 영국이 이기긴 이겼는데 했지만 약 피해가 10,000명 컸구나. 정도의 사상자를 냈고요. 이긴 것도 치사하게 네. 그 당시에 아주 최근에 발명된 로켓포, 콩그리브식 로켓포가 발명이 됐어요. 다 총동원해서 이겼군요. 로켓포를 가져와가지고 겨우 이긴 겁니다. 버마가 만만치가 않았구나. 영국이 예. 혼쭐이 났던 전쟁입니다. 이야. 그럼 버마는 그때부터 그냥 계속 위기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뭐? 그 영국이 그때 버마의 주변 지역만 차지하고 버마 본토는 그대로 버마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2차 전쟁이 일어나서 버마 남쪽을 차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얀마에도 사실은 찬스가 있었던 게 예. 개혁군주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몽굿왕 연패나라 네, 시암에서 몽굿왕이 개혁을 할 때 네. 비슷한 개혁을 했던 민돈이라는 왕이 출연을 합니다. 훌륭한 왕이구나 이분도. 근데 민돈이라는 왕은
이 버마의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반짝 개혁으로 끝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민돈의 개혁 파트너가 네. 이복 동생인 까나웅이라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 까나웅을 시기해서 민돈의 아들 둘이 네.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살을 해버립니다. 아, 자기 삼촌을 사살한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잘못 뒀구나. 이때 이제 민돈 왕이 네. 개혁 의지를 잃게 됩니다. 아들이. 그리고 개혁 의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네. 이 양반이 그 후계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네. 끝나요. 아들들은 지금 삼촌을 죽였고. 아들도 삼촌을 죽였고. 예. 이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겠죠. 네. 이 혼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중에서 가장 그 권력 다툼 중에서 가장 못났다고 합니다. 그 띠보라는 왕이 네. 뒤를 잇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가장 조금 가장 좀 약간 모자란다고 모자란 하는. 왕. 근데 띠보가 어떻게 모자란데도 왕이 그래 사진도 됐느냐. 약간 좀 그렇게 나왔네요. 예. 디보 왕. 띠보 왕이 왜 왕이 되냐면 이제 그 애인 때문에 여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미얀마 궁중에서는 예. 근친 결혼이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예. 자기 이복 여동생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여동생의 엄마가 왕비 중에서 가장 서리 놓고 포악했던 신뷰맛이라는 여왕이었어요. 네네. 왕비였어요. 예. 그래서 신뷰맛이는 자기 딸 수파야라를 통해서 아들이 없었거든요. 네. 티보한테 결혼을 시켜가지고 티보를 왕으로 올리면서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띠보가 왕이 될 수 좀 있었고.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미얀마가 좀 쇠락하게 된. 내가 띠보 왕을 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아주 무능하고 우유부단했다고 합니다. 암군이었네요, 결과적으로. 암군이었죠. 예. 자, 이렇게 19세기 말에 두 나라의 운명이 이런 과정에서 확연히 갈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요, 선생님, 두 나라가 모두 군대가 정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말했지 둘 다 굉장히 상무적인 전통이 있는 예, 나라고 예. 엄청 징하게 전쟁을 한 나라고 그래서 군대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버마, 미얀마는 지금 보면 완전히 군인이 정권을 잡고 있고 미얀마의 군인은 권력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나라 경제 이권까지 다 잡고 있어요. 아, 군대가 권력과 경제를 다 잡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좀 똘똘한 애가 태어나면 출세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군대 대부분 가면 돼요? 군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군대가 언제까지 정권을 잡고 있겠느냐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네. 아주 그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뭐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태국은 상당히 개방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나라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권도 굉장히 강하지만 예. 군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쿠데타 태국은 같은 게 많은 것 같던데. 태국 현대사를 보면 예. 그건 태국은 거의 쿠데타의 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지난 100년 동안 약 20번 이상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00년 동안 20번 예, 이상. 예, 예. 어. 그러니까 상습적인 쿠데타의 나라예요. 예. 이 쿠데타의 원조격되는 게 1932년에 뭐 얘가 몇 번 얘기했지만 피븐 송크람이라는 독재자가 일으킨 쿠데타인데 이때 태국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아, 네. 그리고 입헌 군주제가 됩니다. 예. 이때부터 입헌 군주제가 돼서 지금 태국의 그 강력한 왕권, TV 보면 고위 정치가나 그 권력자들이 왕을 아래하면 바닥에 설설 서서 기어서 당하잖아요. 예, 봤어요 그런 거. 그리고 뭐 몇 마디 별것 아닌 말 했다고 왕권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몇십 년 형을 선고하잖아요. 예. 이런 강력한 왕권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때 피분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당시에 라마 7세 프라자티복이라는 국왕이 예.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아, 네. 도피라고 안 돌아와요, 영원히. 영원히 안 해외에서 돌아와요? 나 이제 왕 그만할래 예. 하고 퇴위 선언을 합니다. 예. 이래서 왕에 오른 양반이 이제 왕의 족보를 쫙 따져보고 누구를 왕을 시킬 것이냐 왕의 족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왕에 오른 양반이 그때 아직 9세밖에 안 된 9살. 마히돈이라는 어린이를 데려와서 국왕을 시킵니다. 8대 국왕이네요. 네, 그게 라마 8세죠. 예. 마히돈 국왕이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냐면
한 10년 정도 왕위에 지키다가 네. 한 20세 정도였을 때 네. 다른 곳도 아닌 왕궁의 자기의 처소에서 네. 총격으로 사살됩니다. 국왕이. 또 쿠데타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게 예. 쿠데타인지 뭔지 네. 놀라운 게 예. 마이돈 국왕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음.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네. 타살이라면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또 어떤 의에서 왜 죽였는지 네. 이 모든 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누가 덮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왕권이 지금처럼 강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네요. 거죠. 이때만 이건 해도 좀, 왕권은 네. 굉장히 겉으로 알고 있던 약했다고 거랑 봐야 좀 됩니다. 다르네. 네. 마이돈 국왕이 라마 8세가 20세에 이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네. 왕위에 오른 분이 그 유명한 동생 네. 마이돈의 동생 푸미폰 아둔야뎃 라마 9세가 되는 양반. 항상 이제 그 푸미폰만- 유명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몰라가지고 푸미폰 국왕은 푸미폰 유명하죠. 국왕 유명하다. 왜 유명하냐? 예. 이분의 재위 기간이 네. 몇 년이냐? 네. 70년 하고도 120일입니다. 70년을 재위하셨어요? 와. 이 양반이 그 최고 재위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이 조금 더 오래 사시는 바람에 한 경신했구나. 100일 정도 경신을 당해서 100일 차이야. 2위로 밀렸습니다. 대단한 분이네. 네. 예. 그래서 이때 사실은 네. 그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아. 이 푸미폰 국왕도 초기에는 피분이라는 독재자에 눌려가지고 네.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네. 피분이라는 독재자가 몇 가지 실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집니다. 네. 인기가 떨어지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쿠데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상습적인 쿠데타에 나요. 눈치를 보니까 예. 피분이 옛날 같지 않아. 네. 그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때 쿠데타를 일으키는 양반이 사릿이라는 양반인데 네. 이 양반 마초예요. 그래요. 술도 엄청나게 드시고 예. 뭐 굉장한 반공주의자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얻었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딱 정권을 잡고 네.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어, 또 충성을 왜 충성을 맹세해요? 맹세하냐면 이 사릿의 입장에서는 예. 다른 건 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 네. 명분이 필요해. 명분. 그렇죠. 명분을 얻는데 가장 쉬운 길이 국왕이 강하게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국왕이 아직 푸미폰 국왕인 그때 거죠? 푸미폰 국왕이죠. 예. 푸미폰 국왕이 피분 밑에서는 뭐 허수아비처럼 지내다가 네. 사릿 치하에서 드디어 실세로 나서는 겁니다. 음. 사릿은 국왕으로부터 명분을 얻고 네. 국왕은 군대로부터 무력적인 보호를 힘을 얻고 얻고 이런 보호를. 바터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때부터 이제 태국의 네. 군대와 네. 왕실이 네. 밀월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런 전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탁신 총리는 뭐 어떤 사람인가요? 탁신 총리를 어렸을 때 워낙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탁신 총리는 이 양반이 이제 조금 네. 제가 탁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예. 이 사람만 얘기하려도 2시간은 넘게 그럼 과감하게 넘길까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예. 단순화시키면 예.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자수성가한 재벌 충신의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유능하고 야심만만하고 네. 그러나 좀 어두운 면을 말하면 돈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간 부패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이 네. 탁신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예. 투표 결과 총리가 됐는데 네. 이 양반의 지지 기반이 누구냐? 도시의 빈민층 네. 그리고 농촌의 농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벌 출신의 정치가가 손을 잡은 게 빈민층하고 농민들. 그렇죠. 아주 예. 기이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굉장한 포퓰리스트 정책을 씁니다. 네. 야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돈도 나눠주고요. 의료보험도 뭐 거의 공짜로 빈민들한테 해주고 농민들한테 해주고. 네. 이 양반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니까는 누가 위협을 느끼느냐? 보수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 보수파들이 누구냐? 네. 왕실과 군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중에 도시의 중산층. 네.
그러니까 태국의 정치 구도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야릇한 거예요. 재벌 출신의 사업가 정치가와 빈민과 농민 그렇죠. 이 예. 한편. 예. 그다음에 왕실과 군부와 도시 중산층이 네. 보수 측의 한 축을 이루고. 아, 진짜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상징색이 옐로우 컬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노란색. 이 지지자들은 보수파들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시위를 하고, 예. 그다음에 탁신파들은 네. 빨간색 셔츠를 입고 시위를 하고, 이래서 옐로우 셔츠와 레드 셔츠가 서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소의 나라 되게 낙천적인 나라로만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과정을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니까 예.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아직 안 끝났나요? 쿠데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쿠데타가 또 있나요? 여기에 또 한 번의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럼 굉장히 최근 아닌가요? 그러면? 2005년에 발생하는 2005년. 쿠데타인데요. 그 후에도 쿠데타 많아요. 아,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는 계속 혼란이 그러면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죠. 2005년은 왜 쿠데타가 일어나냐면 탁신이 네.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나서 두 번째 또 압승을 합니다. 네. 이건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군부랑 왕실이 네, 군부랑 왕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왕실이 추인하는 형식을 밟습니다. 그럼 탁신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탁신은 이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예, 예, 예. 해외에서 전전하면서 네. 안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축구 팬들 같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해외에서 돌면서 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네, 네. 맨체스터 시티인가요? 예. 그 팀을 사요. 그 구단주가 돼서 한때 탁신이 뉴스에 샀었다?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레스터 시티 아닌가? 레스터 시티. 아닐걸요. 아마 맨체스터 시티. 전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예. 그 구단주가 돼가지고 한 한때 그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죠. 그래 그래 뭐 축구랑 엮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탁신이라는 양반이 해외에서 구단주만 하고 조용히 지내면 좋은데 네. 이럴 사람이 아니라 야심이 세서 네. 이 양반이 해외에서 국내 정치를 리모컨 정치를 합니다. 아, 조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탁신계가 총리가 돼요. 네. 선거에서 이기니까. 왜냐하면은 군인이나 왕실은 전부 권력은 갖고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 선거는 결국 표수잖아요. 네. 표수는 농민이나 빈민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선거를 하면 계속 탁신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신의 여동생 네. 잉락 치나왓도 한번 총리가 됐다가 매제였던 사람도 총리가 한번 됐다가 최근에는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정치 기류에서 네. 탁신의 딸 팻펑탄 친나왓이 총리가 됩니다. 그건 불과 몇 달 전에 얘기예요. 몇 달 전에. 네. 야, 탁신 2003년 딸이구나. 9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탁신이 인수한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선생님 말씀대로 맞다. 아 맞습니까? 레스터도 무슨 태국 재벌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예. 다른 태국 재벌이 예, 했을지.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네. 태국 정치가 왕실 모독죄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희한하게 돌아가는 형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진당이라는 아주 또 인기가 많은 당이 있어요. 전진당이라는 게 앞으로 전진하지 않은 그 전진당이거든요. 정당이군요. 예, 예. 거기에 당 대표가 피타 림짜르낫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양반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 미국에서 학교 나오고 젊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양반이 림짜르낫 피타가 선거운동할 때 공약을 뭘 걸었냐면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하겠다. 왕실 모독죄 개정을 추진하겠다. 예. 그러니까 보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이게 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계 물정을 다 아는데 언제까지 왕실의 태국의 권위를 고대적인 이런 왕실 모독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보수파는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보수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어떤 헌법 소원을 하냐면 네. 왕실 모독죄 개헌 추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게 모독이야.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네. 전진당 해산. 아, 진짜요? 당을 해산시켜요? 전진당의 정치 지도자들 전부 정치 활동 금지. 그럼 뭐 시위 피타 같은 거 림짜르낫도 예.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탁신의 네. 딸이 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정치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네. 더 센 당이 네. 야당이 나타나니까 전진당 같은 당이 나타나서 왕실 모두의 개정을 추진하니까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부 쪽의 당과 네. 그다음에 탁신당이 손을 잡아요. 맨날 어? 레드셔츠, 갑자기 둘이 옐로우 셔츠로 싸우던 그 두 당이 손을 잡아서 뭐 오렌지 셔츠 야합을 해서 예. 올린 게 그 패통탄 총리입니다. 야, 진짜 뭐 정치는 뭐 그 생물이지만 태국의 그 정치는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재밌게 흘러가요. 반전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태국의 신문을 읽으면 도대체 어제 오늘 신문을 읽어도 도대체 왜 일어나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이 일어나는지 단신만 이해하기가 힘든 보면은 거예요. 이걸 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잡한 정세를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6주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저 포함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보셨다 이런 반응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신희용 작가님과 헤어지면서 이제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짧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에 동남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수준하고 알고 있는 수준의 갭은 제일 크다. 알아야 될 필요성에 비해 네.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네. 그리고 동남아의 문화 교류가 지금처럼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동경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동남아를 존중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러나 나라 전체의 그로스 GDP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추월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의 성장이 이렇게 동남아를 좀 더 배우고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6주 동안 재미있는 말씀 들려주신 신희룡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